2025년 가을 워싱턴 펜타곤 미국 국방부 전략자원 담당 부서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스크린에 떠있는 세계 지도, 중국, 러시아, 남미, 아프리카, 빨간 점들이 가득합니다. 한 장교가 말합니다. 중국이 전략 광물의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때 누군가 지도의 한 점을 클릭합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강원, 영월.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같은 시각 베이징 공산당 청사, 중국 상무부 관계자들이 같은 지점을 보고 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금융가, 독일 국책은행 KfW 임원들이 투자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보고서 표지에 적힌 글자, 상동 퉁스턴 미네 사우스 코리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강원도 영월 작은 산골 마을이 왜 세계 3대 강국의 레이더에 동시에 포착된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원 빈국이다. 이 말 이제 지워야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사회 시간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석유도 없고 광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원 빈국, 가난한 나라, 없는 것 투성이.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1970년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상동면, 해발 1000m가 넘는 깊은 산속. 여기에 광산이 있었습니다. 상동광산, 그리고 대한중석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광산에서 무엇을 캤을까요? 텅스텐, 쇠보다 강하고 열에도 녹지 않은 금속, 총알, 미사일, 절삭공구, 반도체, 현대산업의 핵심 소재입니다. 상동광산은 당시 세계 1위급 텅스텐 광산이었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코리아 텅스텐이라고 하면 프리미엄 가격을 받았습니다. 품질이 그만큼 좋았습니다. 이 광산에서 나온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전부고속도로 건설자금, 포항제철소 건설자금, 비료공장 건설자금. 대한민국 산업화의 미천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강원도 강구들의 땀과 검은 돌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워진 겁니다. 1970년대 상동광산의 미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전성기 때 이 광산 하나에서 일하는 사람이 5,000명이 넘었습니다. 영월 인구의 절반이 광산과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학교, 병원, 극장, 모든 게 돌아갔습니다. 정부들의 월급날이면 시장이 북적였습니다. 강원도 영월이 서울보다 잘 산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초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자국 텅스텐 광산에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시장에 덤핑을 시작했습니다. 원가 이하로 팔아버린 겁니다. 글로벌 텅스텐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한국 광산들은 버틸 수 없었습니다. 1994년 상동광산이 문을 닫습니다. 5,000명의 광부가 일터를 잃었습니다. 영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났습니다. 가게가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가 폐교됐습니다. 불 꺼진 도시. 영월은 그렇게 30년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원 주권도 함께 잠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야. 중국한테 사와야 해.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땅속 텅스텐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5,800만 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빛을 볼 날을. 그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2020년대 세계 정세가 급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미국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중국한테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 특히 전략광물, 텅스텐, 히토류, 리튬, 이런 핵심 소재들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무기에 들어가는 텅스텐의 대부분이 중국산이었습니다. 미사일, 전투기, 탱크 모두 중국 광산에서 나온 금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의회가 움직였습니다.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법안과 규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생산된 텅스텐과 히토류를 미군 무기 조달에서 배제한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 2027년까지 완전 퇴출. 현대전의 혈관을 통째로 갈아 끼우는 대수술입니다. 그럼 미국은 어디서 텅스텐을 구할까요? 여기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미국 지질조사국과 방산업계가 전 세계 광산 데이터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상동민의 사우스코리아 매장량 5,800만 톤. 품위 평균 0.45% 이상.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겠습니다. 텅스텐 광산의 품위는 보통 0.20.3%입니다. 100톤을 캐면 텅스텐이 2,300kg 나온다는 뜻입니다. 상동광산은 0.45% 이상입니다. 100톤을 캐면 450kg 이상 나옵니다. 2배 가까이 효율이 높습니다. 5,800만 톤이면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을까요? 연간 100만 톤씩 캔다고 가정하면 50년 이상 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중국을 제외하면 단일 광산으로는 세계 최대급이다. 서방 국가들이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전략 비축기지다. 일부에서는 이 광산의 잠재 가치를 600조 원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실제로 그만큼 벌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전략적 가치가 그 정도로 크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펜타곤이 놀랐습니다. 이런 보물이 한국 땅에 있었다니.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구조가 나옵니다. 상동광산 누가 소유하고 있을까요? 캐나다 회사 알몬티 인더스트리입니다. 지분 100%. 아니, 한국 땅인데 캐나다 회사 거야? 네, 명목상 주인은 캐나다 회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알몬티는 한국에 자회사 AKTC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 한국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생산되는 텅스텐의 과반 이상이 한국에 우선 공급됩니다. 나머지도 미국, 독일 등 동맹국에 우선 배정됩니다. 중국? 한 톨도 안 갑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면패는 캐나다, 진짜 열쇠는 한국. 법적 소유주는 캐나다 회사지만 실질적인 운영 주도권과 공급 우선권은 한국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구조가 됐을까요? 한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설계한 겁니다. 직접 국영으로 하면 관료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민간에 맡기되 우방국 기업과 손잡고 공급망을 우리 편으로 묶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독일이 움직였습니다. 독일 국책성 금융기관 KfW 아이펙스뱅크 이 은행이 상동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독일 정부가 국가 신용을 걸고 돈을 댄 겁니다. 왜일까요? 텅스텐이 독일 산업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 독일 자동차, 지메스, 보쉬, 독일 정밀기계 이 모든 제품에 텅스텐이 들어갑니다. 월삭공구, 엔진 부품, 전자부품, 텅스텐 없으면 못 만듭니다. 지금까지 독일은 중국한테 텅스텐을 사왔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불안해졌습니다. 중국이 수출 막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대안을 찾았습니다. 한국, 영월. 독일 입장에서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품질 좋고 물량 많고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동맹국이고 그래서 1,000억 원을 투자한 겁니다. 업계 분석가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독일이 한국 사골광산에 국가 이름을 걸고 줄을 댄 겁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를 보세요. 석유, 구리, 다이아몬드, 자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가난할까요? 자원의 저주라고 합니다. 원석만 팔면 부가가치는 다른 나라가 가져갑니다. 광산은 외국 회사가 운영하고 이익은 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정부는 부패하고 국민은 가난합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상동 프로젝트는 단순히 원광을 파서 파는 게 아닙니다. 정광, 산화 텅스텐 같은 중간재로 가공합니다. 그리고 국내 산업과 연결됩니다.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텅스텐 화학물질, 방산부품에 쓰이는 고강도 합금, 인공태양, 핵융합 장치에 쓰이는 내열 소재, 이런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만듭니다. 원석이 아니라 공정과 기술을 수출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아프리카와 한국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국은 자원의 저주를 비껴갔다. 이제 영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0년 동안 불 꺼진 도시였던 영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상동광산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영월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광산 인력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질학자, 화학공학자, 물류 전문가, 환경 엔지니어, 고급 인력이 모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엔지니어도 옵니다. 캐나다, 호주, 독일, 세계 각국에서 방산 전문가들이 영월로 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빈 가게가 다시 문을 여는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이사 오는 사례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조금씩 들립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렇게 전망합니다. 영월이 단순한 광산 마을이 아니라 아시아 핵심 광물 클러스터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텅스텐 채굴부터 가공, 연구개발, 물류, 금융, 전체 밸류체인이 이곳에 모이는 겁니다. 마치 미국 실리콘밸리가 반도체와 IT의 중심지가 된 것처럼요. 물론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중국이 장악하던 전략자원 공급망의 축이 한국으로 기울고 있다. 미국은 어떤 역할일까요? 안보 파트너. 미국은 한국의 텅스텐을 미군 무기에 쓰고 대신 한국의 안보를 보장합니다. 독일은 금융산업 파트너. 독일은 한국에 투자하고 텅스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습니다. 일본은? 일부 업계에서는 이런 시나리오도 거론됩니다. 일본 역시 텅스텐이 필요한데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 하고 있다. 결국 한국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객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구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원 빈국이 아니라 자원 기술 동맹을 모두 진 게임 체인저 대한민국. 30년 전 중국의 덤핑에 무릎 꿇었던 한국광산. 지금은 세계가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미국 국방부는 안정적인 텅스텐 공구처를 확보했고 독일 산업계는 전략물자의 새 출처를 찾았고 한국은 잠들어 있던 자원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영월 주민들은 30년 만에 희망을 봅니다. 우리 마을에 다시 불이 켜지고 있어요.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1970년대 이 광산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젊었을 때 여기서 땀 흘렸는데 늙어서 다시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될 겁니다. 왜냐? 단순히 원석을 파는 게 아니라 기술과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니까요. 외국 회사한테 이익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요. 중국 한 나라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동맹국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니까요. 교과서에 적힌 대한민국은 자원 빈국이라는 문장, 이제 바꿔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전략자원 강국으로 가고 있다. 강원도 영월, 작은 산골 마을. 이곳이 21세기 자원전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펜타곤, 베이징, 프랑크푸르트 모두가 이 작은 점을 주시합니다. 30년 잠들었던 검은 황금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깨어남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감사합니다.